가정에서의 임종,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방법,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조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 가까이 응급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생사의 순간을 함께해온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병원에서 마주하는 임종과 달리 익숙한 공간인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은 또 다른 준비와 마음가짐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슬픔과 더불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큰 혼란을 겪으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의학 교육 과정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방법에 집중하지만 안타깝게도 임종 이후의 현실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며 미리 알아둔다면 그 어려운 순간에 조금이나마 침착하게 대처하고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가족의 임종을 맞이했을 때 필요한 실질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의학적 관점에서 차분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119 신고. 가정에서 가족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운명하셨다고 생각해 장례식장으로 바로 연락해야 한다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법적 절차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119 신고가 필수적인가? 법적 사망 확인, 병원 외 사망의 경우 법적으로 공인된 사망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119 구급대원은 현장에 출동하여 기본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경우에 따라 경찰에 연락하여 검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타살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발급의 기초, 119 신고는 이후 의사로부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첫 단계입니다. 이 서류 없이는 장례 절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119 신고 시 전달 사항. 침착하게 주소와 현재 상황에 가족이 의식이 없고 숨을 쉬지 않습니다. 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지병, 복용 중이던 약물, 최근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구급대원에게 제공하면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사례를 통해 본 중요성. 실제 응급실에서 겪었던 사례 중 고령의 어르신이 자택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경우 가족들이 노안으로 인한 당연한 죽음이라 생각하고 장례식장에 먼저 연락했다가 사망진단서 부재로 장례 절차가 지연되고 경찰 조사까지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119 신고를 통한 공식적인 사망 확인 절차를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아무리 명백한 자연사로 보이더라도 또는 오랜 투병 끝에 예상된 임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119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고인에 대한 법적 예우이자 남은 가족들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 법적 효력의 핵심, 의사로부터 사망진단서 발급. 119 구급대원이 사망을 추정하거나 확인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을 지닌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와는 다릅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반드시 의사만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의 종류와 발급 주체. 사망진단서, 고인을 생전에 진료했던 의사가 사망 원인 등을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평소 지병으로 꾸준히 진료받던 주치의가 있다면 연락하여 사망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시체검안서, 고인을 생전에 진료하지 않았거나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등 의사가 사후에 시신을 검안하고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자택에서 사망하고 주치의가 없는 경우
119를 통해 출동한 응급의료기관, 병원 응급실으로 이송된 후 또는 경찰 검안이가 방문하여 검안 후 발급받게 됩니다. 사망진단서의 중요성. 이 서류는 장례식장 안치, 사망신고, 화장 또는 매장, 유족연금 신청, 보험금 청구, 재산 상속 등 임종 이후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고인의 인적사항, 사망 일시, 사망 장소, 사망 원인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소 주치의 관리의 중요성.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가족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주치의의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또는 임종 시 주치의에게 연락하면 사망진단서 발급 절차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치의가 없다면 119 신고 후 안내에 따라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한의사의 사망진단서 발급. 한의사는 유료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 하에서만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양방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필요 부수 확인. 사망진단서는 여러 기관에 제출해야 하므로 발급 시 최소 5부에서 10부 정도 충분한 수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없이 임의로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후 절차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로부터 해당 서류를 발급받은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장례식장 선정, 시간과 거리, 그리고 시설 고려.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가 발급되면 장례식장을 선정하고 고인을 안치하게 됩니다. 장례식장을 선택할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시간과 거리입니다. 신속한 안치의 중요성. 사망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인의 신체에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진행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난방이 강한 겨울철에는 이러한 변화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존엄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적절한 냉장시설이 갖춰진 장례식장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택에서 장례식장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 경우 이송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고인의 상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선택 시 고려사항. 접근성. 자택 또는 조문객들이 방문하기 용이한 위치를 고려합니다. 시설. 고인을 안치할 냉장시설의 상태와 관리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형 병원 부속 장례식장이나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곳이 비교적 관리가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적 특성. 특정 종교 의례를 따르고자 한다면 해당 종교에 맞는 시설이나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장례 비용은 지역, 시설, 서비스 범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사전에 대략적인 비용 범위를 파악하고 계약 시 포함되는 항목과 추가 비용 항목을 명확히 확인하여 예산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 팁. 평소 거주지 근처나 가족들이 선호하는 장례식장 2, 3곳의 연락처, 위치, 대략적인 비용 등을 미리 파악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화장장 예약. 최근 도시 지역에서는 화장시설 예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식장을 선정함과 동시에 화장장 예약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장례식장에서 화장장 예약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사망신고 및 행정처리. 슬픔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절차.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으며 지연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처, 시, 구, 읍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으로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신고인의 신분증 등 사망신고의 중요성, 사망신고를 기점으로 고인 명의의 각종 공과금, 금융거래, 보험, 연금 등의 정리가 시작됩니다. 고인 명의의 자동이체 등이 있다면 신속히 해지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 정리, 사망자 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 시 또는 이후의 시, 구, 청, 읍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고인 명의의 금융자산, 예금, 보험, 증권 등 및 부채,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 고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고 판단될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의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모든 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행정 처리, 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인터넷, 각종 유료 서비스 해지 등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맺은 말, 준비된 마음이 가져다주는 평온함. 임종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삶의 한 과정입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슬픈 일이지만 미리 관련 절차를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당황스러움을 줄이고 고인을 보다 평온하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핵심 절차, 119 신고, 의사로부터 사망진단서 발급, 장례식장 선정 및 안치, 사망신고 및 재산정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한 준비는 결코 불길한 것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남은 이들이 슬픔을 잘 추스를 수 있도록 돕는 지혜입니다. 40년간 응급의료 현장을 지켜본 의사로서 저의 경험과 조언이 여러분의 어려운 순간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한 단계씩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상황에서는 반드시 관련된 전문가, 의사, 장례지도사, 법률 전문가 등과 상담하여 정확한 도움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오늘 가족과 함께 이러한 주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미리 하는 작은 준비가 훗날 큰 위안과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